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그룹이 다를 때, 그룹의 탄력성이 다를 때, 그죠? 마지널 레벨링가 다를 때. 결국 균형은 마지널 레벨링, 다른 마지널 레벨링가 같아질 때예요, 그죠? MR1이 MR2가 되고, 이게 결국 마지널 코스트랑 동일할 때가 이제 이율극대화가 되는 얘기를 좀 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피어 요거 탄력성으로 마지널 레버뉴를 이제 풀어서 본 거니까. 자, 만약에 아까 그 청소년이나 고령층이 일반층보다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죠? 더 가격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죠? 예산 제약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청소년이나 고령층에 대해서 가격을 더 낮게 해야 될까요? 높게 해야 될까요? 그 기업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 차별을 한다면. 답이 있잖아요. 답이 있죠, 그죠? 그죠? 낮게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약간의 가격 할인, 이런 가격 정책이 어떤 기업이 선의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업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거예요. 그게 가격 차별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탄력성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지널 레벨로 1과 2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더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해야 이용 극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그룹한테 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그 사람들이 사겠어요? 절대 안 사죠, 그죠? 가격에 민감한 그룹한테 가격을 낮게 설정해서 사게끔 하는 거죠. 사게끔 하니까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그런 소비자들의 특성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건이에요. 관건이.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독점 이용 극대화 MR 이퀄 MC에서 그냥 가격을 하나로 정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내가 구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차별화해서 가격 전략을 취하면 그 동일한 가격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았을 그 그룹들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가격 차별 전략들을 이제 짜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마케팅을 그죠? 잘 모르지만 마케팅의 아주 큰 전략 중에 하나, 그 분야 중에 하나가 가격 정하는 분야고, 그 가격 정하는 분야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이런 어떤 수요 감수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프라이싱 중에 한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뭐겠어요? 애드버타이즈먼트죠, 그죠? 광고. 그죠? 광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그 차별화 전략인 거죠, 그죠? 가격 차별은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차별화 전략, 제품 차별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제품을 차별화해가지고 어필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오는 게 이제 그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격 차별화 전략도 그게 핵심인 거예요. 더 많은 소비자들을 소비를 하지 않았을 소비자들까지도 많이 끌어와서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죠? 고령자나 청소년에 대한 가격 관리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업에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가격 처벌 전략. 자, 그래서 한번 예를 가져볼까요? 자, 이 교재에서 보는 예는 이래요. 그 피자 가게가 있어요. 피자 가게. 그 학교 동국대 근처에 피자 가게가 있어요. 피자 가게 사장이 약간 독점은 아니지만 시장 지배력이 좀 있어요.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력성이 대충 해보니까 한 4쯤 돼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교수들도 학교 근처에 있으니까 자주 와서 먹어요. 뭐 교수들은 이제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가격이 좀 덜 민감하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한 2 정도, 마이너스 2, 반 정도, 그죠? 탄력성이 학생의 반이네. 자, 이럴 경우에 그 피자 사장이 가격을 어떻게 해야 이율 급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은 그냥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죠? 앞에 공식. 이 공식이 그죠? 이게 그러니까 MR1 이퀄 MR1을 탄력성으로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 그래서 자, 학생들의 탄력성은 마이너스 4.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죠? 교수들의 탄력성은 마이너스 2. 이걸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줘가지고 풀면 P에 대해서 풀면 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8달러, 교수들에 대해서는 12달러를 책정을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런치 메뉴 학생들은 주로 낮에 오니까 런치 메뉴 교수들은 가면 그 디너 메뉴에서 이렇게 차별을 한다 뭐 이런 일이에요. 그죠? 자, 이런 그 가격 차별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가격 차별이고 이렇게 흔한 가격 차별 전략들이 다 이런 경제학적인 그 이런 탄력성 MR 이퀄 MC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가격 처벌 전략이에요. 이게 제 3차 우리 3등급 그죠? Third degree discrimination 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에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케이스 있죠? 케이스. 숫자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똑같은 그죠? 방식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two-part pricing이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싱을 그 고정 요금하고 가변 요금으로 두 개를 고정 요금과 가변 요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그런 전략.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그죠? 골프장, 헬스클럽, 그죠? 무슨 회원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회원권, 고정 비용이 있다는 그런 고정 요금, 그죠? 헬스 무슨 회원권, 그죠? 연회비, 뭐. 자, 그런 어떤 고정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단위당 그 가변 요금은 굉장히 낮게 책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서
보면 마지널 코스트랑 똑같이 가격을 설정. 이 가격은 그냥 가변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용할 때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변 요금이 제로인 경우도 있죠. 우리 헬스장을 끊을 때 보통 1년에 얼마 이렇게 끊지 1년에 얼마 끊고 또 갈 때마다 돈 내지 않죠. 그죠? 아주 고급 헬스장은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경우는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내는 요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회원권이 있죠. 회원권. 그죠? 거기서 이제 정해진 그 고정 비용, 그 고정 요금, 그 회원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함수를 어느 정도 이제 대략 구해가지고, 그죠? 마지막 코스트랑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8이 되는데, 요 점을 계산을 해서, 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그거를 고정비용으로 책정받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판매자, 이 공급자의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예에서는 보세요. 수요함수가 이제 Q = 10만원 P라고 이제 했을 때 생산함수는 C = 2Q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요. 그냥. 자, 그러면 MR = MC는 요점이에요. 요점. 4하고 6. 그죠? 이건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수요함수가 Q = 10-P면은 P = 10-Q죠. 그럼 토탈 레버뉴가 PQ니까 CQ-Q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MR은 마지널 레버뉴는 어떻게 돼? 한번 미분한 거니까 10-2Q죠. 그죠? 그다음에 저기서 C가 2Q니까 그죠? 여기서 MC는 2죠. 그래서 MR = MC 하면 10-2Q = 2니까 2Q는 8이고 Q는 4죠. 그죠? 그죠? 그리고 P는 6이고 그래서 4하고 6인 요점이 이온 극대화 독점, 이온 극대화 점이에요. 근데 이 점에서 하면 이온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이 수요함수를 다 아는 상태에서 마지널 코스트하고 수요함수가 일단 마지널 코스트 2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함수가 있는 마지널 코스트 2니까 만약에 여기서 P가 2라고 하면 Q는 8이잖아요. 그죠? 이 8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요 삼각형을 다 이윤으로 가져오고 싶으면 요 삼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10-2니까 8 곱하기 8 나누기 2니까 32잖아요. 그죠? 이 32달러에 해당하는 거를 고정요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요금으로 32달러를 받고, 그죠?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달러를 받으면 그게 6달러를 받으면서 4유닛을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싱을 할 때 이 일종의 그러니까 고정요금과 가변요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이런 경우 이런 전략을 쓰면 좀 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략이 가능하려면 역시 이것도 뭐죠? 수요함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가능한 그런 업종들은 대부분 수요함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래서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수요함수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략 이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죠? 헬스클럽은 모르겠어요. 헬스클럽은 또 아주 고급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슨 호텔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대략 그 수요연수를 아무래도 좀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런 데는 이게 이제 좀 가능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요금을 그렇게 부과하려면 그 고정요금을 낼 수 있는 소비자들을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민감하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요 곡선 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돼야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이런 고정요금 이걸 한번 팔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가격 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이 가격 자료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 그룹의 이 행태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업종들이 가능한 거죠.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이제 그러면 8명한테 4달러씩 고정비용만 고정비용은 여기서 32불. 32불이죠. 한 명한테. 그러니까 8명한테 4달러씩 해서 32불에 해당하는 거란 얘기, 그 얘기죠? 예. 그거 관련 얘기죠?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32불 자체가 그냥 고정비용 같아요. 그 자체. 왜냐면 4달러를 4달러에 8명한테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윤이 8, 4, 30에서 32가 이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고정요금을 통해서 받는 이유는 32불이기 때문에 그 32불이 몇 명에 대해서 받느냐는 그건 여기서 딱 나오진 않죠. 근데 하여튼 합 개념이겠죠. 전체적인 합 개념. 한 사람당 32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이 32불이 되도록 가격 설정을 한다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블락 프라이싱에서 이거는 오라나띵. 자,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예를 뭐로 할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재에서도 보면 무슨 생수라든가 무슨 콜라라든가 이런 하나씩 파는 것보다 이렇게 묶음으로 파는 게 기업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8개를 묶어서 아까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그 수요 곡선하고 똑같은 수요 곡선을 가정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아까 32달러였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럼 아래는 16이에요. 2 곱하기 8에서 16. 그래서 결국 16하고 31을 더해서 48달러의 프라이스를 하면 8개에 대해서 48달러의 프라이싱을 하면 이걸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그랬을 때 이유는 요 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묶어서 팔면은 더 이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도 그 좀 전에 블락 프라이싱처럼 그죠? 이것도 하나당 32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다 합쳤을 때 고정 요금 32라는 얘기죠. 하나당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묶어서 파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씩 팔았을 때 가져오지 못하는 소비자 이용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 이것도 아까 그 골프장의 예처럼 이 예처럼 수요 곡선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보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묶음 판매를 하면 이건 이 8개 묶음으로 만약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파는 거죠. 그럼 이건 진짜 오로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급자가 자신이 완벽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도 팔린다. 그죠? 그런 이 수요자 정보, 수요함수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 가능. 그러니까 음료수라든가 콜라라든가 무슨 생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 이건 뭐 너무 그냥 뭐 이렇게 그죠? 이래 갖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시적으로 파는 거니까 그죠? 이건 없으면 안 되고 뭐 콜라는 뭐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 훨씬 이 빈도나 이런 게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요함수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묶음 판매를 했다가 하나도 못 팔면 그건 나중이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 수요 함수가 아주 좀 특이한 경우. 소비자들의 정보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수요 행태에 따라, 소비 행태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통행료, 전기가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훨씬 더 번잡하고 많으니까 이럴 때는 좀 가격을 높게, 그죠? 그리고 일상 시간은 좀 낮게. 또 낮이나 주중이 훨씬 전기 수요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높게. 또 전기 수요가 낮을 때는 좀 낮게. 뭐 이런 일종의 그 수요 곡선의 형태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거고, 이건 뭐 이렇게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높을 때 낮을 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라고 하면은 주중이나 낮이나 밤보다 주말이나 밤보다 주중이나 낮에 훨씬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디맨드 하이 같은 이런 수요 곡선인데 이럴 때는 좀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밤이나 주말에는 이렇게 디맨드가 적을 때는 좀 더 낮은 가격. 이렇게 차별화를 하면 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생태가 많죠. 그러니까 아까 왜 처음에 2등급 프라이싱 할 때도 전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2등급 프라이싱 얘기할 때도 그때는 그냥 가격표를 제시를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뭐
그 수요자 이 수요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차별, 오늘 독과적 가격 차별이 약간 프랙티컬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격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우에 랜더마이즈드 프라이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싱 자체를 그냥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가격대로 오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인터넷 가격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장점이 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어떤 가격이 최저 가격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른 기업은 다른 회사는 다 낮은 가격을 하는데 나만 낮췄다 높였다 하면 좀 그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 인더스트리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판매자들이 다 이런 전략을 쓴다 그러면 서로 최저 가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냥 그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격이 선택될 가능성이 뭐 항상 낮은 것도 아니고 항상 높은 것도 아니고 그날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기업이나 다른 판매자가 이 소비자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죠? 내가 낮췄다고 해서 내 가격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 오늘은 이 여기가 낮네. 하지만 내일은 낮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되면 어떤 회사에 대한 가격 인식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프라이싱의 단점은 항상 프로피타블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그죠? 내가 만약에 가격을 낮췄을 때 수요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랜덤이에요, 상당히 랜덤인 거죠.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우에는 이런 랜덤 프라이싱도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제 독과점의 프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격 차별에 대한 얘기 이제 마무리하고 독과점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할게요. 질문 있나요?